당신에게 꿀이 되는 5분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칼 필레머 교수는 미국 코넬대 교수이자 세계적인 사회학자이고 인생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2011년 출간돼 뉴욕타임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2012년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입니다. 칼 필레머 교수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관한 수많은 책들과 강연의 홍수 속에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코넬대 인류유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5년에 걸쳐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의 총 시간을 합치면 8만 년의 삶, 5만 년의 직장 생활, 3만 년의 결혼 생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지혜가 가득한 분들의 삶을 소개하며 그들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전체 목차는 6가지 주제로 분류되어 있지만 저는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주는 일과 사랑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어떤 조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5가지 조언입니다. 첫 번째,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 수많은 인생의 현자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첫 번째 해답은 배우자와 근본적으로 비슷할 때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최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과 삶의 태도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여러 부분에서 비슷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공유일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 서로가 얼마나 보완이 되는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헤프게 쓴다면 좀 더 검소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내향적이라면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서로의 경험치를 확장시켜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자들은 가치관이 같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치관이 같았어. 가치관이 같으니 다툴 일도 고민할 이유도 없었지. 뭔가를 결정할 때면 우리 둘의 목표가 같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했으니까 라고 한 현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툴 일도 고민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소한 문제로 다툰다 하지만 그 사소한 일들도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를 달리 표현하면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불구하고 어쩜 당신은 나랑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부터 작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설렘 혹은 끌림 때문에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를 주저합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멋진데 나랑 좀 다르면 어때? 나한테 맞춰주겠지. 결혼하면 좀 달라지겠지. 라는 온갖 추측성 말과 생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했던 남녀가 함께 일상을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변할 생각이 없는 두 남녀가 서로의 평범한 일상을 고집한 채 각자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아마도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에 매일 부딪히며 감정 소비가 시작된다면 일상은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20년, 30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바로 그런 기대에 걸맞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 우정이 답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하라.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바로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는 우린 연인으로서는 좋았지만 친구가 되는 법은 알지 못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사랑의 눈이 멀어 우정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면 서로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면 자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믿음과 신뢰 안에서 점점 커질 것입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결혼도 잘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연애를 많이 하다 보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보통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를 잘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성 간의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성 간의 우정을 쌓고 우정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정을 믿고 평생의 친구를 찾으라는 말은 결혼 생활의 열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금도 이렇게 편안한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편해지고 얼마나 더 지루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은 나의 나이듦을 받아들일 줄 아는 상대, 나의 어려움, 나의 부끄러운 상황을 함께 해줄 수 있는 편한 친구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바로 우정이 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은 한 팀이 되는 것이다. 늘 많이 베풀어라.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의 비결은 많이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나 나나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지 60년이 된 86세의 한 현자는 말합니다. 베푸는 거야. 그리고 베풀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해야 해. 살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 내가 베풀어야 할 때가 있고 상대가 베풀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누가 무엇을 얼만큼 더 받았는지는 계산하면 안 된다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핵심은 서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한 팀처럼 협력해 나간다면 그 마음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온 가족에게 셀 수 없는 큰 가치로 보답할 것입니다. 결혼 후에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을 듣곤 합니다. 바로 서로가 가장 힘들었을 그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족이라는 결속이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바로 그때 조금 소홀했을 뿐인데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됐을 때가 아닌 상대가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할 때 바로 그때에 내가 100% 이상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극적인 변화가 없을 땐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을 같이 이겨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100% 아니 그 이상을 헌신하면서 함께 삶을 지나온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와 정말 다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것이며 그 비밀은 진심과 헌신이 될 것입니다. 넷째, 대화가 통하는 상대와 결혼하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현재 상태를 알아갑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불가능하다면 현재 어떤 생각과 욕구를 갖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결혼한 후에 이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구나,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얘기를 꺼내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면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인지 결혼 전에 미리 꼭 확인해야 한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싸움은 피할 수 없기에 관계를 그르치지 않는 싸움의 기술을 연마해야 하며 바로 이것이 백년 해로의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현명하게 싸우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집 밖으로 나와라. 문제의 장소에 있지 않고 장소에 변화를 주면 감정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먼저 화를 풀 방법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라. 글을 쓴다든지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밖에 나가 혼자 소리를 지른다든지 먼저 화난 기분을 삭히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강점만큼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바로 그것을 건드릴 때 위험해집니다. 이런 위험 요소만 제거하고 서로 배려하고 매너만 잘 지켜도 집안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도 내 말만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눈 맞춰주고 말을 끝날 때까지 끊지 않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만 다해도 상대는 속이 후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도중에 이제 그만해 라는 말로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5번째, 항상 결혼의 서약을 기억하라. 우리는 친한 친구와 소중한 가족들 앞에서 결혼을 서약합니다. 때문에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닌 문화적 약속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결혼 제도가 지닌 장점이나 이익,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기로 했던 서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결혼 생활을 포기하려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선택했고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결정 덕분에 수십 년간 행복한 삶을 유지했고 그때 인연을 끊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은 화난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과 같습니다. 선물과 같은 하루를 허투루 쓰거나 망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끝낼 때 다툼도 끝내야 합니다. 꼭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루의 끝이 인생의 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 위한 5가지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 봐도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는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직업은 삶의 활력소와 성취감을 주는 반면 불만족스러운 직업은 큰 좌절감과 실패감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할 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족적을 말해주기도 하는 직업에 대해 현자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주는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 위한 5가지 조언입니다. 첫 번째, 보상이 돈이 아닌 즐거움이 되는 일을 찾아라. 세상에는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묶여 지독하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즐거움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렇게 매여 삽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인 돈, 명예, 권력이라는 삼박자는 마치 바위에 쳐도 깨질 것 같지 않은 매우 높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살아보자는 비교에 근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돈을 조금 덜 받아도 좋으니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은 감수해야 하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가기 싫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애써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현자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를 살펴보면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밸 트렌드나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업그레이드 트렌드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말만 다르게 포장될 뿐 그 가치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 가운데 즐거움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 고통 후에 성공이 온다. 고통 없는 달콤함은 없다. 인생의 현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뽑아준 직장에 들어가 그 직장에서 원하는 업무 트레이닝을 받고 그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안정감에 익숙해진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고 하고 싶어 했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실패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도한 종이가 많아질수록 인생이 다양해지고 우리는 분명 성공을 경험하는 횟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상황의 위태로움을 감수하면서 위험 속에 숨겨진 삶의 달콤함을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안전하다면 그것이 더 문제일 수 있으며 우리가 실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세 번째, 일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하라. 싫어하는 일에서도 배움의 가치는 계속된다. 우리가 항상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현자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지루한 일을 배움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있더라도 정말 괴로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도망쳐버리고 이직을 해버리는 게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물 경주만 하더라도 쉬운 것에서 좀 더 높고 좀 더 어려운 장애물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한 사람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의 목표는 끊임없는 배움이기에 그 배움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가 전부다. 나라는 거울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창밖을 보라. 인생의 현자들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나를 믿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애써 설득하기보다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아주 뛰어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쉽게 부러지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일에서는 탁월하지만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에서 그리 탁월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더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상황을 살피며 유연하게 인간관계의 지식을 쌓고 연마하는 것이 또 하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인생의 현자들이 조언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겸손입니다. 나를 좀 덜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한 현자는 자신과 타인을 보는 시선의 차이를 거울과 창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자신을 그만 들여다보세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당신 모습만 보이지요. 창가로 가세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세요.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처받고 한편으로 높은 자존심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태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위태로우면 일을 같이 진행하며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결국엔 일을 진행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거울 앞에서 벗어나 창밖을 내다봐야 한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5번째, 내가 나를 통제하게 하라. 끊임없이 자율성을 추구하라. 자율성이란 자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율성과 융통성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임금이 얼마인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의 목표와 자율성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와 자율성이 없는 직장 생활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고통스러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나만 알고 싶은 보물섬의 지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을 내 손 안에 쥐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결혼도 일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사람의 상황까지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좋은 관계와 좋은 커리어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이 책은 삶의 귀한 보물섬 지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책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는 더 잘 살라고 아니면 내가 삶에서 깨달은 그 삶의 정수를 당신도 맛보라며 따뜻하게 건네는 책입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있는 그런 노하우를 당신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그 누군가는 큰 힘을 얻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결혼과 일에 대해 현자들이 들려주는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길 기대해 봅니다. 당신에게 꿀이 되는 5분 휴식, 책이 달다 달콤복스였습니다. 여러분의 달콤한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